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권순알입니다. 4.15 총선 선거 무효소송 재검표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자주 들으신 말이 이 배춧잎 투표지, 일장기 투표지 이런 신조어들일 겁니다. 이 가운데 배춧잎 투표지는 지금까지 6곳의 재검표가 이루어진 중에 3곳에서 발견됐습니다. 그러니까 50%의 확률이군요. 그런데 배춧잎 투표지와 관련해서 중앙선관위는 지금까지 몇 차례에 걸쳐서 해명을 번복했습니다. 국가기관으로서는 사실은 이 같은 현상에 대해서 말을 여러 차례 바꾸는 건 상식적으로 좀 납득하기 힘든 일이죠.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인천 연수원 선거 무효 소송의 원고 민경욱 전 의원 측 소송 대리인이기도 하고 또 4.15 국토본 사무총장이기도 한 도태우 변호사가 이 배춧잎 투표지와 관련된 선관위의 거듭된 해명을 조목조목 반박하면서 선관위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도태우 변호사는 자신의 SNS를 통해 올린 배춧잎 투표지에 대해 선관위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습니다. 1. 지난 7월 15일 의정부 지방법원에서 열린 남양주 을 지역구 재검표에서 4번째 배춧잎 투표지가 나타났다. 이 4번째 배춧잎 투표지라는 것은 이제 6곳 중에서 선거구 장소로는 3번째고, 그리고 한 곳에서는 배춧잎 투표지가 2장이 발견돼서 그래서 4번째 투표지라고 표현을 하는 것 같습니다. 배춧잎 투표지가 정상적인 발급, 교부 방식으로 출연할 수 있다는 선관위 주장은 거짓말이다. 선관위는 출연 경위에 대해 2번이나 말을 바꾸었고 마지막 3번째 해명도 출연된 배춧잎 투표지를 전혀 설명할 수 없다. 2. 선관위 첫 번째 해명은 빨리 뽑으려다 그렇게 나왔다는 것이다. 아래 중앙일보 기사 링크에 실린 선관위 해명 참조, 해명 내용이 담긴 표는 첨부 게시함, 이렇게 해서 제일 처음에 선관위가 이 배춧잎 투표지와 관련해서 해명한 내용이 중앙일보를 통해서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종 의혹과 관련해서 선관위는 뭐라고 해명했는지, 사실 그때 그 보도는 거의 일방적으로 선관위를 편드는 식으로 전체적으로 기사가 이루어졌습니다만, 하여튼 그 당시 선관위는 배춧잎 투표지에 뭐라고 설명했느냐 하면, 사전투표용지 빨리 뽑으려다 지역구 투표용지와 비례대표 투표용지 이미지가 겹쳐서 인쇄됐다. 그러니까 빨리 뽑으려다가 그렇게 나왔다. 이런 식으로 중앙일보에 해명했고 처음에 중앙일보가 그렇게 보도했습니다. 3. 선관위의 2번째 해명은 완전히 배출되지 못한 상태에서 겹쳐 인쇄됐다는 것이다. 아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식 사이트 게시물 링크 참조, 해당 내용 캡처는 첨부 게시함, 이렇게 하면서 2번째 선관위가 해명한 내용은 바로 선관위 홈페이지를 링크해서 걸어놨습니다. 실제로 선관위는 홈페이지를 통해 소위 팩트체크, 사실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항목을 통해서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해 선관위의 나름대로 해명 혹은 주장을 공식적으로 홈페이지에 게시한 바가 있습니다.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게시된 배춧잎 투표지와 관련된 내용을 그대로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투표지 중 투표지 2장이 겹쳐 인쇄된 투표지, 일명 배춧잎 투표지는 가짜 투표지를 대량으로 인쇄하여 투입한 부정선거의 증거인가요? 이렇게 이제 묻는 형식으로 되어 있고, 팩트 체크라고 해서 중앙선관위의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닙니다. 첫 번째 투표용지 지역구 출력 후 2번째 투표용지 비례 출력 전에 투표 사무원의 부주의로 첫 번째 투표용지가 발급기에서 완전히 배출되지 못한 상태에서 2번째 투표용지와 일부 겹쳐 인쇄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해당 투표지는 오훼손 투표용지임에도 재발급하지 않고 그대로 선거인에게 교부된 것입니다. 투표 사원의 운용 미숙에 의한 것으로 대량 인쇄된 가짜 투표지라는 것은 사실이 아니며 부정선거의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라고 소위 팩트체크를 통해서 주장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중앙선관위의 2번째 해명입니다. 도태우 변호사의 글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4. 선관위의 3번째 해명은
완전히 배출된 투표지를 실수로 다시 밀어넣었다는 것이다. 아래 선관위가 연수을 선거 무효소송의 상황 재현 영상으로 제출한 화면 참조. 이 내용은 무슨 말이냐 하면 선관위가 대법원 주관에서 열린 연수을 선거 무효소송 재판 과정에서 나중에 배춧잎 투표지와 관련해서 해명을 한다고 하면서 그때는 다시 말을 바꿔서 완전히 배출된 투표지를 실수로 다시 밀어넣었다. 그러니까 아까 두 번째 해명은 완전히 배출되지 못한 상태에서 겹쳐 인쇄되었다. 이걸 선관위 홈페이지에도 분명히 게시를 했습니다. 그렇게. 그랬다가 법정에서는 또 마지막에는 완전히 배출된 투표지를 실수로 다시 밀어넣었다. 지금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불과 얼마 안 된 사이에 아주 중요한 선거 관리를 담당하는 국가기관인 선관위 해명이 이렇게 지금 그때 오락가락하면서 달라진 것입니다. 도태우 변호사는 이어서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습니다. 5. 선관위의 해명은 두 번이나 바뀌었으며 세 번째 해명에 대해서는 기술 전문가의 반박이 제기되어 있다. 기종 특성에 따른 투표지 이동 속도로 인해 다시 밀어넣는 순간 이미 상단부 인쇄는 지나가 버린 뒤기에 관인 등이 찍힌 상단부가 인쇄되어 나올 수 없다는 지적이다. 6. 결국 배춧잎 투표지에 대한 선관위의 해명은 거짓말임이 분명하다. 정상적인 발급 교부 방식으로 나올 수 없는 투표지라는 말이다. 이런 투표지가 6번의 재검표 중 3곳에서 출현했다. 50%의 비율이다. 7. 이런 선거가 정상적이었다고 확신할 수 있는가? 강도 높은 특별조사, 특검만이 국가의 근본 시스템을 정상화할 수 있는 길이다. 우리 사회 전체, 특히 제도권의 양심과 정의 회복이 절실히 요청된다. 이렇게 도태우 변호사는 배춧잎 투표지와 관련된 선관위의 거듭된 말 바꾸기,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위 선관위의 해명이 얼마나 말이 안 되는지를 조목조목 비판했습니다. 선관위가 내놓은 세 차례 해명 가운데 마지막 해명, 그러니까 대법원 법정에서 했던 그 해명, 완전히 배출된 투표지를 실수로 다시 밀어넣었다 운운하는 그 주장에 대해 도태우 변호사는 다음과 같이 하나하나 논파하고 있습니다. 배출된 지역투표용지를 비례투표용지가 연속 출력되는 프린터의 배출구에 고의로 삽입하는 선거사무원은 없음. 앱손 TMC 3400 라벨 프린터의 투표용지 인쇄 속도는 1초당 60mm로 고속으로 인쇄됨. 배춧잎 투표지의 중복 인쇄 상태로 보면 지역투표용지의 약 25mm 이상이 배출구로 즉시 삽입되어야 하나 프린터의 인쇄 속도, 배출구의 좁은 구조, 틀용지 말림 현상에 의해 즉시 즉 0.5초 이내 25mm 이상 삽입될 수 없음. 결국 배춧잎 투표지는 앱손 TMC 3400 라벨 프린터에서 우연히 인쇄될 가능성이 없는 투표지임. 따라서 배춧잎 투표지의 생성 가능성을 증명하는 유일한 방법은 연수구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 투표용지를 모두 재검표하여 배춧잎 부분이 인쇄되지 않은 비례대표 투표용지가 존재하는지 확인하는 것임. 이렇게 밝혔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 배춧잎 투표지 문제와 관련해서 중앙선관위가 몇 차례에 걸쳐서 소위 해명을 바꾸고 있고 그 바꾼 해명들도 모두 납득하기 어려운 지금 그런 해명들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투표지를 과연 우리는 정상으로 봐야 되는 건가요? 그리고 그런 투표지가 나온 그 선거를 선거관리에서 문제가 없었다고 봐야 하는 건가요? 상식적으로 이거는 판단하면 너무나 결론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이게 상식적인 판단이 지금 잘 먹히지 않는 게 대한민국의 아주 이상한 현실입니다. 어쨌든 도태우 변호사가 제기한 이 문제에 대해서도 대법원은 선고 공판 과정에서 분명하게 납득할 수 있는 결론을 내려주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이른바 공영언론 정상화 문제에 대해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KBS 노동조합, MBC 노동조합, YTN 방송노동조합, 연합뉴스 공정노동조합, 그러니까 소위 공영언론사의 민노총 계열 좌파 노조가 아닌 비좌파 소속 노조들로 구성된 공영언론노동조합 협의체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공영언론노동조합 협의체가
20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의철 KBS 사장, 또 박성재 MBC 사장, 우장균 YTN 사장, 성기용 연합뉴스 사장을 소위 적폐청산을 앞세운 보복과 공정방송을 빙자한 문재인 정권 부역자로 규정하고 즉시 사퇴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 협의체는 민노총 언론노조 홍위병 세력의 핵심이었던 이들 공영언론 사장 4명은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자마자 온갖 트집을 잡아 임기가 남았던 전임 사장들을 강제 축출하는 데 앞장섰는데, 이는 5년 전 여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의 언론장악 문건 내용을 그대로 실천한 것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민주당은 공영방송 야당 측 사장 이사진 퇴진을 목표로 언론적폐 청산 문건을 작성했고, 해당 문건에서 민주당은 공영방송 사장 퇴진 문제와 관련 정치권이 나서면 언론 탄압이란 역공 우려가 있으니 방송사 구성원, 시민단체, 학계 중심의 사장 퇴진운동 전개가 필요하다는 투쟁 지침을 적시했다. 당시 민노총 소속 언론노조원들은 언론장악 문건이 지시한 그 시나리오와 유사한 수법으로 파업을 벌이거나 야당 측 이사들에게 집단 린치 수준의 인격 테러를 가하면서 강제 축출하는 데 앞장섰다고 밝혔습니다. 공영언론노동협의체는 이어 그 결과 민노총 언론노조 인물들은 KBS, MBC, YTN, 연합뉴스의 경영권을 완전히 장악했고 주요 간부들을 민노총 언론노조 일색으로 채웠다면서 정권 교체가 이루어졌지만 여전히 민노총 언론노조의 지지를 받는 사장들이 공영언론사를 장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협의체는 이어서 이들은 5년 전 임기가 남은 방송사 사장들이 강제 축출됐다는 사실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들의 임기는 지켜야 한다고 강변하는데, 이는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라면서 KBS 김의철 사장, MBC 박성재 사장, YTN 우장균 사장, 연합뉴스 성기용 사장은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공영언론 노동조합 협의체가 밝힌 대로 현재 소위 공영언론사, KBS, MBC, YTN, 연합뉴스 여기에 사장 그리고 주요 간부들은 거의 좌편향 민노총 언론노조 활동을 굉장히 열심히 하던 사람들 일색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금 정권이 바뀌었다고 하지만 이런 사람들이 여전히 공영언론의 상층부를 장악하고 있고, 또 이제 일선 기자 PD들 중에도 좌편향된 친구들이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최근 각종 보도 이런 부분에서 정권이 바뀌었지만 여전히 친좌익, 친문재인 성향의 보도들이 속출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소위 공영언론 문제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이 부분도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